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이론에 배웠던 픽스 포인트 이터레이션을 주피터 노트북 환경 내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코딩을 하면서 한번 핸즈온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인 것들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뉴메리컬하게 이러한 솔루션을 이렇게 변형을 시켜서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서 좀 쭉 살펴보았습니다. 자, 가장 먼저 파이썬이라는 것은 저희가 이제 수치적인 계산을 많이 할 것이기 때문에 numpy 그리고 플랫을 하기 위해서 matplotlib을 이제 이렇게 필요한 모듈 또는 라이브러리를 불러오는 임포트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코사인 x를 플랫을 해야 되는데 범위를 -2파이에서 2파이까지 그 라인 스페이스 또는 린 스페이스를 100으로 나누어서 그것을 이렇게 플랫을 하는 과정을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x와 y를 보면 이렇게 해서 뭐 x를 보면 이런 값들이 있겠죠. 그리고 y라는 거기에 해당하는 값이 있을 것입니다. 이 값을 x 이렇게 플러스를 하면 됩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셀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지금 보면 이 부분은 뭐냐면 x, x니까 y는 x라는 것을 이렇게 플러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점선들을 표시하기 위한 코스메틱한 이런 코드들이 있으면 뭐 레전드를 어떻게 다는지, 엑시스의 그 스케일이 뭐 이꼴하게 한다든지, 뭐 y축의 리미트, 그래서 y림을 어떻게 이렇게 한다든지, 지금 y림이 -1에서 1인데 엑시스가 이꼴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plt 또는 plot show를 하면 이 그림이 그려집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고 싶었던 것이 x는 코사인 x에 대한 솔루션을 찾고 싶었던 것이고, 가장 나이브한 방법으로 이렇게 뭐 x를 0.3에서 시작을 하면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뭐 코사인 x에다가 다시 이 x에다가 다시 코사인 x를 넣고 이렇게 계산을 하면 그 값이 점점 이렇게 해서 0.759 이렇게 수렴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시작을 뭐 2에서 하면 뭐 이렇게 더 이렇게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점은 크게 여기서는 0.3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꿔보시면 되고, 이렇게는 제가 뭐 이렇게 매뉴얼로 이렇게 쓸 수가 없으니까 보통 좀 더 나은 방법으로는 그 포문을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포문을. 그래서 이니셜 포인트를 0.3으로 하고, 파이썬에서 포문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레인지 뭐 20번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세미콜론을 하면 인덴테이션이 폼은 파이썬에서는 인덴테이션이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코사인이라는 것은 np, 그러니까 numpy에 x가 들어가면 이제 계산이 되겠죠. 그리고 이것을 뭐 예를 들어서 템프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x를 다시 이렇게 템프를 넣으면 이제 x 값이 이제 코사인 x가 있고 코사인 x가 계산이 되었고, 그 값을 다시 코사인에 넣어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한 20번 정도 프린트 x를 하면 뭐 0.73 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뭐 이걸 뭐 30번 뭐 이렇게 하면 이런 값으로 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는 지금 보면 메모리가 x라는 메모리가 있어야 되고 템프라는 메모리가 있어야 되죠. 근데 이거를 뭐 여기를 좀 더 하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x를 그 이터레이션을 할 때마다 x 값을 다 한번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려면 x라는 것은 우리가 np zeros라고 해서 이것을 이렇게 해서 뭐 30개 뭐 이렇게 하죠. 그러면 첫 번째 0.3을 놓고 여기다 30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x에 i가 여기서는 이터레이션이 0부터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0은 지금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플러스 1이겠죠. 플러스 1을 하고 나서 그 값을 이제 np 코사인에다가 x에 i를 넣으면 그 값이 쭉 저장이 될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프린트를 해보면 이게 플러스 1이 되어야겠죠. 이렇게 하면 x가 np zeros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에러가 났는데 보면 x에다가 i가 range 30 0.3을 했고 x는 np zeros에 여기에 지금 숫자가 보면 이렇게 되어야겠죠. 그렇게 해서 x를 플러스를 해보면 이렇게 쭉 과정들이 수렴이 되는 이렇게 값이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건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게 뭐냐면 코딩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처음 어떻게 이것들을 포문으로 하는지를 제가 지금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실습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익숙하신 분들은 지금 하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아마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수렴하는 값만 관심이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x를 0.3이었고 그 다음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i를 in range 뭐 예를 들어 30을 하고 np cosine x를 계산을 하는데 그것을 다시 x에다가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메모리는 x 하나만 있습니다. 그 값이 계산이 되고 x에 포함되고 다음 이터레이션에서는 여기가 다시 업데이트 된 거죠. 이렇게 하면 저희가 심플하게 이것이 가장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코딩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학적으로 이해하면 이렇게 되는 건데 식은 코딩을 할 때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공간에 계산한 것을 다시 거기에서 불러와서 이 코사인을 계산할 때 x는 불러오고 그 계산된 값을 그 방 또는 메모리에 다시 오버라이팅을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시는 이거였어요. 루트 2를 계산하는 거였는데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10이라고 하고 x는 g of x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이렇게 했더니 2가 나왔어요. 근데 2가 아니죠. 우리 루트 2는 1.4 얼마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제가 이것은 그 설명에서 오실레이팅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값을 보지 말고 이렇게 플러스를 해보면 이제 포문 안에 프린트가 있는 그래서 1, 2, 1, 2, 1, 2 이렇게 오실레이팅을 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게 플러스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뭐 1에서 시작을 뭐 이런 제가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그렸습니다. 그것을 한번 프로그램 해서 도식 플러스를 한번 해보았고 그러면 이제 좀 더 나은 방법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10부터 10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x를 곱하기 이렇게 있었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예요. 해서 보면 2분의 1에 2분의 1로 나누고 여기 x가 되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하고 나서 최종값만 보죠. 이렇게 하면 1.414로 계산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 스테빌리티에서 수렴성을 한번 고려해야 된다. 항상 뭐 그 픽스 포인트 이터레이션을 통해서 뉴메리컬하게 이터레이티브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것도 플러스를 해보면 이런 그림이 나오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했던 것이 시스템 오브 리니어 이퀘이션, 그러니까 연립 방정식이 있을 때 이것을 뉴메리컬하게 어떻게 계산하느냐인데 먼저 이것을 선형대수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이런 수치를 다룰 거니까 그렇게 해서 A는 제가 이렇게 한번 해요. 이것을 그냥 솔루션 우리가 계산한다고 하면 np array에다가 이렇게 하면 그리고 이게 A가 이 앞에 개수니까 먼저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가 4, 마이너스 1, 1 이렇게 되겠죠? 제가 지금 그리고 4, 마이너스 8, 1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2, 1, 5가 A로 저장이 되고, B에는 MP array라고 해서, 근데 이것은 지금 칼럼 벡터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7, 마이너스 21, 15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제 결국 우리가 구하는 x라는 그것은 MP의 리니어 알제브라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MP의 지금 이렇게 나오고, 탭을 치면 이렇게 다시 쓰겠습니다. 리니어 알제브라의 인버스를 A에다가 다스해서, 이게 지금 좀 문법이 좀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print x를 하면 2, 4, 3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 이게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A를 MP as matrix로 아랫부분에 as matrix로 하고 A로 바꾸고, B를 MP as matrix B를 하고 나면 x는 우리가 A의 인버스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2, 4, 3.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눈으로 익숙하게 하려면 행렬로 변환을 해서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그 numPy에 있는 어레이를 써서 하려면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또는 제가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것 같지만, 여기를 만약 이렇게 하지 않고 이것을 매트릭스로 이렇게 디파인을 해도 돼요. 이렇게 하면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음에 안 드는 게, 이 B를 이렇게 하고 여기를 7, 21, 15를 7, 그 다음 마이너스 21, 15로 하고 여기를 트랜스포즈를 해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행렬을 트랜스포즈를 하던지, 그건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것의 수렴성을 따지기 위해서 두 가지 예시를 들었었는데, 이것을 이렇게도 변화시킬 수 있고 아랫부분으로 이렇게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이 A에다 넣고 B에다 넣고, 이제는 인버스를 해서 역행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터레이티브하게 하기 위해서 AX 플러스 B를 다시 A에다 업데이트를 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 되죠. 그렇게 해서 하면 2, 4, 3으로 수렴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같은 것을 이터레이티브하게 여기를 또 보죠. 지금 여기도 이 부분을 그대로 갖다 쓰겠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가지고 왔죠. 와서 ABX를 하면 여기는 수렴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문제가 있었죠. 이 A 행렬에 대한 스테빌리티, 수렴성을 따지기 위해서 특히 아이겐 밸류의 값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A에 대한 아이겐 밸류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이겐 밸류를 찾는 그 식은 보면 아이겐 밸류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여기에서 A가 define 되어 있고 MP in RG에서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하면 이 값이 여기가 아이겐 밸류고 되고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아이겐 벡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 1.6 이렇게 분명히 1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걸 보면 여기가 복소수로 나오긴 하지만 거기에 절대 크기가 1보다 작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스테빌리티까지 또는 이터레이티브한 방법을 쓸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픽스드 포인트 이터레이션에 대한 핸즈온 세션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